갑시다. 263번 또? 다른 거? 264번 그리고 0 266 266번 또? 잠깐만 준이한테 카톡 좀 보내고. 오늘은 실시간에 한 명이네. 자, 다시 206 몇 번이라고? 너 몇 번이라고? 266? 43? 266? 아, 243. 또? 딜레이 몇 분이냐? 3초? 오케이. 3초 딜레이면. 오케이. 또! 질문. 뭐? 없어? 안녕하세요. 가도 되겠지, 그러면? 243번 가봅시다. 준우 들어왔으면 카톡에 얘기해줘. 들어왔다고. 243번. 이거 누구 질문이지? 동빈이? 왜 질문이었을까? 일단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원망이 있대.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3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 내부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대. 마이너스 1,2. 그리고 나서 현의 길이가 3루트가 되는 직선이 두 개가 존재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3루트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어디로도 이쪽으로도 하나 더 있다는 거지. 그치? 뭐 그렇게 하나 더 있는데 뭐 어쨌든 식을 구하다가 뭐 두 개의 미지수 값이 나오면은 그게 직선 두 개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자? 요렇게 하나만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 근데 여기서 현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3루트 2가 된다 그랬거든요. 하필이면 또 분수 나오게 났네. 현의 길이가 3루트 2가 나온다 그랬거든. 그럼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봐. 중등기하에서 접선의 길이 그리고 현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다시 준우 들어왔으면 카톡으로 들었다고 얘기 좀 해줘. 어쨌든 요 녀석 현의 길이 구하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이 좀 삐뚤어졌다, 그치? 반지름의 길이 표현을 해주고 얼마? 3.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 찾아주고 그 얘기로 들어가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요 현의 길이가 3루트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3루트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게 길이가 같냐? 그러면은 수직으로 만나냐? 이걸 물어봤다면 이제 우리는 저거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길이들을 찾으러 가자는 거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요 녀석 구할 수 있겠다, 그치? D라고 잡을게. D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3의 제곱에서 2분의 3루트의 제곱을 빼서 구할 거야. 계산할까? 9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9? 얼마 나와요? 2분의 9 나오네요. 그러면 D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루트 2분의 3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D를 찾았어. 근데 그 D가 뭐야?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달라는 얘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네. 그럼 뭐 했었어? 우리 아직 안 쓴 거. 마이너스 1,2 아직 안 썼다, 그치? 마이너스 1,2라는 어떠한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보통 미지수로 잡아서 x 플러스 1에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치자.
mx-y 플러스 m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까지 0,0에서부터의 거리, 그 뒤를 한 번 더 찾자. 뭐야?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닫고, 분의 얼마예요? 빵빵 넣어주면은 m 플러스 2 절대값.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잖아. 곱하고 곱해서 양변 루트, 양변 제곱. 그러면 9m 제곱에 플러스 9는 2 곱하기 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니까 8m 플러스 8 되겠네. 그러면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m 값 찾아보면 되겠다, 그치? 7m 제곱에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0 나옵니다. 그걸 만족하는 m 값이 몇 개 있을 거야? 2개 있을 건데 지금은 뭐 하라 그랬어?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겠네? 근각의 세관계 살려주면 되겠다, 그치? 답은 7분의 8 됐죠? 그래서 답은 뭐야? 15 되겠네. 답은 1번 됐죠? 오케이. 아, 준우 왔어? 그래요. 준우 질문 있으면은 카톡으로 번호 불러놔줘. 숙제 질문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263번 가보자. 혜준이 더 질문은 없어, 그러면? 다 확인은 했어? 확인은 했어? 뭐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 너 그 어떤 유형이 약하다는 거야? 한번 찾아봐봐. 오래 걸렸던 문제. 원래 이런 것들이 사실 질문 다 나와야 되는데 너네 그 B1반 또는 A반에서 이거 숙제 풀어버리는 바람에 사실 질문이 좀 적어졌다, 그치? 있네? 취소. 질문이 생겼네? 어쨌든 지워도 되겠죠? 동의됐어? 네. 야, 이거 263번 질문 누구야? 잠깐 손 들어봐봐. 62번은 했어? 그렇구나. 또 262번은 했는데 얘는 왜 못했나 싶어서. 자, 갑시다. 풀리는 문제인데 뭐 일단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그림 잘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 AB의 길이 2루트 3 그대로 주어졌고요. BC의 길이 2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잡았대. 그러면은 이 녀석은 길이가 1이 된다. 뭐 표현 좀 해놓고 가자. 같다라고 표현을 해놔도 좋고. 을 D라고 했다. 그리고 AD의 길이 루트 7 그대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ACB, 여기. ACB의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잡았다. 이게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여기는 중점이 될 거다, 그치? 뭐 그런 것도 아마 밝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점을 E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CE를 그대로 그려놓은 상태에서 CE와 선분 AD를 만나게 했을 때 그때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았고, 그 다음 또 뭐야? APE의 이등분선, APE의 이등분선, 여기도 각이 같아지겠네? 의 이등분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또 R이라고 잡았어. 그리고 PR의 왜 이렇게 많아? PR의 연장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았고, 그리고 삼각형 PAR 어디야? PAR이 어디야? 여기냐? PAR 그리고 PDQ를 각각 S1, S2라고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뭐 하자? S1분의 S2 두 개의 넓이를 구해달래. 됐지? 보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써줘야 되냐? 각의 이등분선, 중선. 먼저 큰 삼각형 ABC에서 그림 따로따로 계속 그려줄게. 큰 삼각형 ABC에서 여기가 지금 중선이라고 해둔 상황이잖아. 그럼 파푸스 중선 정리 한번 써보자.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고 여기 길이가 루트 7이라 그랬고 여기가 1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x라고 잡으면 x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거기서 이등변 삼각형인지 아닌지가 나오겠네. 파푸스 중선 정리. 2루트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2배입니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 얼마예요? 2, 8은 16. 그러면 x제곱이 얼마 나오니까? 4가 나오니까 x라는 길이는 2가 나온다. 여기 있는 길이 2라고 찾았어. 그럼 하고 보니까 뭐가 나왔네? 아까 말한 대로 이등변 삼각형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뭘 그었다 했어? 아까 중선 그었다고 했었지. 맞나? E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중선이 되면서 여기의 길이가 루트 3, 여기의 길이도 루트 3.
그리고 혹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수직이라고 찾은 거예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찾아가 보도록 할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이번에는 ACD라는 삼각형만 볼게. 아까는 ABC를 전체를 다 본 거였고, 이번에는 ADC라는 삼각형만 잘라서 볼게요. 여기가 D, 여기가 C, 여기가 A. 얘가 현재 루트 7, 얘가 2, 얘가 1. 근데 이등분선을 그어둔 상황이잖아.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1대2는 1대2. 그치? 그거 사용해주면, 뭐 이렇게까지 근데 복잡하게 해야 되나? 3분의 2 루트 7이 나올 거고, 여기가 3분의 루트 7이 나올 거야. 야,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 있지 않나? 어? 무게중심? 그러네. 똑똑하구만. 그러네. 야, 무게중심 찾는 게 훨씬 편하네. 그러네. 중선들의 교점이란 거 찾아버리면 끝나네. 그치? 자, 여기가 지금, 이게 아까 중선이었어. 여기도 아까 중선이었어. 중선들의 교점이 곧 무게중심이다. 그치? 그럼 요 녀석의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해보자. 아까 이거는 필요하면 다시 쓰도록 하고, 일단 패스. 그럼 무게중심이면 길이 B 2대1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일단 1대1로 쪼개졌고, 그 길이 B 2대1을 이용하면은 요 넓이 구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2대1. 반으로 쪼개서 2대1. 그 넓이를 또 뭐 하면 편하지? 자, 일단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요 삼각형 하나 더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요 삼각형 넓이 얼마야? 루트 3 곱하기 요거 피타고라 정리 써주면 1대 루트 3대 2. 여기 길이가 전체 1이다. 그치? 그럼 요 녀석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 2분의 루트 3이라는 넓이에 대해서 2대 1이니까 3분의 1. 어디까지 구한 거야? 요쪽 삼각형까지 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만 찾아주면 되겠네? 밑변의 길이 B. 그럼 이 밑변의 길이 B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 이등분선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 그럼 아까 찾았던 3분의 2 루트 7이랑 요 녀석은 3분의 1이겠다. 그치? 여기 길이 B가 1대 2 루트 7이겠네. 그러면은 뭐 해주면 되겠어? 1 더하기 2 루트 7분의 어디 부분? 2 루트 7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S1이 되겠다. 그치? 닮음을 이용해서 찾아가면 되겠네요. 됐죠? 또는 밑변의 길이 B.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S2도 찾으러 갈 수 있다. 알았지? 요쪽 전체 삼각형의 넓이, 요쪽 삼각형의 넓이에서부터 출발해주면 되겠다. 그치? 됐지요? 64번 가볼까? 삼각형 ABC의 넓이. AG가 4, BG가 2, CG가 2루트 3이라고 할 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대? 뭔지 모르겠어. ABC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G라고 했대.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4라 그랬고 여기의 길이가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CG가 2루트 3이라 그랬어. 그 녀석 가지고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런 식으로 잘라가주면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2대1 아니겠냐? 이 질문 누구지? 그럼 여기 길이가 일단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큰 삼각형에 대해서 무게중심 만들려면 이게 중선인데 이쪽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도 결국 중선이잖아. 그럼 역시 파푸스 중선 정리 한번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2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은 2배에다가 요 녀석 BC의 절반, 요 녀석을 X라고 잡아볼까?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가주면 이게 얼마야? 4, 12, 16. 16은 2X 제곱에 더하기 8. X제곱이
얼마야? 4니까 x값이 2라고 나온다 그렇지. 요런 식으로 요 길이들을 찾았어. 그럼 선분 BC의 길이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주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다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삼각형 넓이 끝나네. 됐죠? 네. 266번 가보자. 야, 이거 증명을 그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내가 최근에 못 찾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 가지고 낸 건데, 서술형 빈출 문제예요. 너네가 파푸스 중선정리 파푸스 중선정리의 증명 문제 내가 자주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해주면 돼. 알았지? 일단 여기서 보통 파푸스 중선정리 어디를 원점으로 잡아? D를 보통 원점으로 잡습니다. D가 곧 O, 원점. 그리고 C의 좌표를 우리가 C,0으로 잡아주면 요 길이가 이제 C입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BD와 DC가 몇 대 몇이래? 3대 1이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3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C,0이라고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임의의 점으로 A, B로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과 우변을 각각 써주면 돼. AB의 제곱 더하기 3AC의 전체 제곱. 계산하자.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3C의 전체 제곱에다가 Y좌표끼리 빼주면 B, B의 제곱. 원래는 루트인데, 선분 AB는 루트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사라지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AC의 제곱도 마찬가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루트는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AC의 길이 찾으러 가보자. 뭐예요? A-C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정리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지. A제곱 3A제곱 4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3B제곱 4B제곱, 그 다음에 9C제곱 3C제곱 12C제곱. 그 다음에 남는 게 여기서 플러스 6AC 마이너스 6AC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게 이게 다잖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누구? AD의 제곱에다가 3CD의 제곱을 구해보자. 그러면 AD의 제곱은, D는 원점이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CD의 제곱은 그냥 C제곱 나오겠네요. 끝났어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 몇 배 관계 있어? 4배 관계 있잖아. 따라서 성립한다. 주어진 방정식 어쩌고저쩌고가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고 끝이야. 이해됐지? 요 녀석 가지고 너네 앞으로 많이 이 공식을 좀 사용하러 갈 수 있을 거야, 나중에. 그래서 요 공식 자체를 좀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어. 길이비가 3대 1이지. 그럼 여기 B는 1대 3, 1대 3으로 얘는 더한 걸로, 이런 식으로 가끔 쓰는 공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스튜어트 정리야.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프린트에 써놓은 거, 교재에 써놓은 거. 그 스튜어트 정리 생각보다 쓰이는 일 많이 있으니까 한번 뭐 봐두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알았죠? 뭐 외워보려면 한번 외워보도록 하고. 일단 숙제 풀이는 여기까지 끝인데, 오늘 하는 게 어디지? 삼각형의 사심? 이거 했냐? 안 했지? 이거 안 했었지? 자, 갑시다. 자, 삼각형의 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무게중심, 내심, 외심, 이거 혹시 까먹은 사람 있냐? 이거에 대한 얘기고, 각각 어느 단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별건 없어요. 삼각형의 사심, 삼각형의 4개의 중심들은 바로 첫 번째 무게중심이고, 두 번째는 수심이고, 그 다음에는 내심이고, 그 다음에는 외심. 너네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까지는 알고 있는데 수심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옛날에는 방심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오심이라 불렀었어. 얘도 뭔지는 보여줄게. 너네도 한 번씩 보기는 할 거야. 어쨌든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일단 뭐야?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중자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서 중선을 그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교점, 요 녀석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 부르고요.
얘는 거의 대부분 어떤 문제로 가? 뭐 닮음 같은 거 이용해서 2대1 이런 비로 간다던가, 그치? 내분 외분에 대한 얘기로 간다던가,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파푸수 정리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데 보통 사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심은 숫자에다 포인트를 더 봐.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을 수심이라고 불러요. 정말 가끔이기는 한데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약간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돼. 얘는 어느 단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수직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끔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뭐 별다른 특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수직인 선들, 수직인 직선을 구하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의 수직인 선을 찾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의 수직인 선을 찾아서 교점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수심. 이거는 명칭만 좀 기억하라는 의미고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알았죠? 여기 있나 모르겠다. 그냥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가끔씩이지만 등장을 하거든.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문제들이라서. 여기 있네. 뭐 수심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거든. 알았죠? 근데 뭐 그나마 설명을 해주기는 합니다. 저런 문제들은. 어쨌든 그 다음에 내심과 외심. 하나는 각의 이등분선이고 하나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치? 누가 수직 이등분선이고 누가 각의 이등분선이야? 내심이? 도윤아?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이야?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한 두 가지로 보통 나오지. 일단 내심 같은 경우에는 각 꼭지점을 이등분하고요. 여기 꼭지점도 이등분하고요. 여기 꼭지점도 이등분 했을 때 생기는 요 놈을 보통 내심이라 부른다. 그치?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직접 구해서 교점을 찾는 사람들을 막아줘야지.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거든. 너네 풀어봐서 알잖아. 그래서 얘는 거의 대부분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이라기보다는 뭐로? 여기에 있는 놈의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그런 점입니다. 라는 의미로 x, y 잡아서 거리와 거리가 같다. 식 하나. 거리와 거리가 같다. 식 하나. 둘이 연립하는 방식으로 보통 계산을 하러 간다.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외심은 일단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각 변에서 만드는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알고 있으면 사실 수직 이등분선 구하고 요 점과 요 점을 알고 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둘이 교점을 구하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 알았죠? 근데 뭐 어떤 방법이 하나 더 있지?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의 점을 우리가 O라고 잡았을 때 각 꼭지점까지 거리와 거리가 같다. 그리고 거리와 거리가 같다 해서 연립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두 가지 방법 다 자주 쓰이는 문제입니다. 둘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수직 이등분이라는 뭐 직선에서 나오는 풀이가 하나가 나오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두 개씩 갖다 해서 연립하는 어떤 문제? 평면 좌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너네들도 두 번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평면 좌표만 배운 그때의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나오면 무조건 거리 가지고 풀었을 텐데 직선에서 한 번 더 만나면 풀이는 두 가지로 늘어나요. 둘 중에 뭐가 편한지는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 풀이를 좋아해. 왜냐면 나는 연립을 좀 극혐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평면 좌표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내 개인적 성향이니까 아무튼 두 가지 풀이가 나온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도록 하고 여기서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뭐 약간 노가다 쓴 문제다. 그치? 뭐 하나 풀어볼까? 274번 하나만 풀어볼까? 274번 풀어보세요. 자, 274번이에요.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나는 이제 내신 대비 때 최종적으로 가끔씩 알려주는 녀석이거든. 너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사실 절대값을 너네들이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항상 막 제곱을 하거나 범위 나누기로만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한 직선이 있었고 여기에 a, b가 있었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px 지저분한데? 이걸 p, q로 잡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까? 그 거리를 찾으러 가잖아. 그치? 그 d를 찾으러 갈 때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 c 어디 갔냐? x의 개수 제곱합니다. y 개수도 제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a, p 넣고 b, q 넣고 c 넣을 때 그 절대값만 만약에 해결하면 된다고 치자. 만약에 분모는 5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나와서 그때 그 절대값을 해결할 때 두 가지 값을 다 찾자 뭐 이렇게 가도 좋고요. 아니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직선보다 내려가 있는 점이면 그냥 음수로 잡으면 돼.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위에 있는 누가 봐도 위에 있는 점이었다. 그럼 얘 양수로 잡아버리면 돼. 아까 말했듯이 어느 하나의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에 대한 얘기에서 여기가 만약에 P, Q입니다 라고 했을 때 대입을 해봐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점은 지금 이거는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Q랑 MP 플러스 N이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치? 그치? 정확하게 다르지? 위에 있는 점은 아니니까. 근데 잘 봐. 똑같은 P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P, R이라고 해볼게. 똑같은 X좌표에 대해서 P와 R을 넣어주면 분명히 같아질 거야. 근데 R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거든? Q가 들어갔거든. 그치? 얘가 R이랑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Q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R이 작아, Q가 작아. 내려가 있으면 Q가 작거든.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반대로 말했네. 어쨌든 그러면 이게 Q가 넘어갔다라고 치면은 내려가 있는 점을 넣으면은 양수 나와요. 양수. 내가 거꾸로 말했다. 부호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봐.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P, Q를 대입했을 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에 대한 얘기는 너네가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를 가지고 너네들이 부호를 고민을 하러 갈 수 있어. 아마 이 문제도 그걸 원했던 것 같아. 뭐 무조건 양수, 무조건 음수 외우지 말고 어차피 너희들 안 배우니까 넣었을 때 부호를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해결을 해봐봐. 자, 일단 지금부터 풀어간다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뭐냐면 지금 일단 X축과 이 직선을 가지고 A, B로 잡았을 때 내심의 좌표 그 A, B를 찾아가 보자였어. 그치? 그때 여기에서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필요한 건 뭐야?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뭐야? 그냥 y좌표 그대로니까 b라고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러 가보자. x계수 제곱하고 y계수 제곱해서 더해주면 13 나옵니다. 루트 씌우면. 그래서 13분의 라고 한 다음에 a, b를 대입해봐봐. 12a에 마이너스 5b야. 너희들은 아마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5분의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12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걸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요 놈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봐봐. a, b는 여기 있었어. 똑같은 a에 대해서 만약에 요게 있다고 쳐봐. a, c를 넣어주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에요. 12a에 마이너스 5c가 0일 거야. 근데 우리는 그 c보다 더 작은 b를 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절대값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마 이 문제가 노렸던 것도 그걸 거예요. 부등식 영역처럼 외워서 풀자가 아니라 너네가 부호는 뭐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풀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이제 절대값 사라졌으니까 a, b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도 마찬가지야. 이 직선도 뭐 똑같은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여기 이 직선 위에 x좌표는 똑같은 뭐 a, b가 있다라고 해보자. 여기에 넣는다. 4a 플러스 3d 마이너스 12를 넣어주면 0이래. 성립하잖아.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 d보다 조금 더 작은 b를 넣었어. b와 d는 양수입니다. 맞죠? 더 작아졌지.
그러면 이제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가 됐겠지.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씨,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자? 얘가 같다라는 AB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얻었어. 그러면 연립하면 끝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그거를 알고 있으면 277번은 뭐 그것까지 필요한 건 아닌데 277번도 딱 한 단계에서 잠깐 좀 줄어듭니다. G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 때 X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좀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듯이 양수, 음수 외우려고 해버리지 말고 한번 대입을 해봐봐. 똑같은 X값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알았지? 그러면 277번도 한번 똑같이 비슷하게 한번 풀어가보자. 이 그림이 너무 낮게 있는데 요거 너네가 어떤 식으로 풀어왔는지는 모르겠어. 아까 풀었던 것처럼 뭐 중선과 중선 딱 보자마자 바로 무게중심 이런 거 찾으면 더 좋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무게중심 이미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넘어가도 되겠어? 자 일단 뭐예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 다 표현을 해보자. AB 3분의 5 주어져 있고요. A에서 BC로 수선의 발, 요 수선의 발 내린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ABC라는 각을 2등분했대. 그거 표현 하나만 좀 해주자. 그러고 나서 변 A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잡았대. 그러면 뭐야? 각의 등분선 두 가지 나온다. 여기. 그치? 그리고 큰 삼각형.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CE와 AE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각의 등분선에서 마지막에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가 필요해요? BC의 길이가 필요할 겁니다. AC의 길이도 필요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자. 나중에. 그리고 일단 뭐 하나 주어져 있어. 무게중심 G,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 G가 나와 있는데 G라는 점으로부터 직선 BE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G의 좌표를 찾아서 BE의 방정식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세요라는 얘기가 되겠네 얘는.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BE 방정식 찾으러 갈 거고 좌표 찾으러 가기 위해서 미리 좌표 평면 좀 도입할까? 그래서 나는 일단 BC를 X축으로 잡았고 B를 원점으로 잡았어 나는. 여기까지 일단. 어쨌든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G의 좌표 찾기 위해서는 A와 C의 좌표를 찾으러 갈 거고 BE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E의 좌표도 한번 좀 이따 찾으러 가보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안 쓴 거 먼저 나왔던 거 F는 AD를 5대3으로 내분합니다. 야 그러면 뭐가 나왔어? 요 길이 B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5대3, 5대3. 요 길이는 3분의 3이니까 너희들 다 1이라는 거 찾았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요거 길이 얼마냐? 3분의 4까지는, 3분의 4 맞나? 3분의 4까지는 찾았지. 그래서 아마 A라는 점의 좌표가 1,3분의 4입니다를 못 찾은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찾았던 것 같아. 그럼 그 3분의 4라는 길이를 몇 배? 8분의 3배를 해주면은 2분의 1이 나오면서 뭐야 이게? F야? F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버립니다. F라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1,2분의 1. 그래서 아까 너네 필요한지는 몰랐지만은 대부분 구한 것 같더만. 요 직선의 방정식 Y는 2분의 1, X까지는 거의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려면 원점은 하나 알고 있고 A라는 점 1,3분의 4 알고 있으니까 C라는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아까 X로 잡았었나 너?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아서 C라는 점의 좌표를 X 플러스 1,0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 나오죠.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1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를 3으로 나누자. 콤마 Y좌표 둘이 더해주면 3분의 4 세 개 다 더해주면 3분의 4 3으로 나누니까 9분의 4.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분수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자. D 어떻게 나와요? 1 더하기 4 분의 대입해주면 3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9분의 8 절대값까지. 한 번 더 정리할까? 아이씨 루트 5분의 뭐 나와?
9분의 1로 묶자. 그럼 뭐 나오지? 절대값 3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겠지. 그게 뭐래? 이거 좀 지울게요. 15분의 루트 5. 그럼 너희들이 이제 크로스로 곱합니다.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계산하자. 3분의 5는 5에 3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5예요. 약분하자. 그래서 절대값 3x 마이너스 2는 3이면 됩니다. x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아,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얼마야? 3분의 5야? 3분의 5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지. 그치? 왜? 양수로 잡았었으니까 x라는 거를 여기서 나와버리는구나. 그럼 x값은 3분의 5가 나왔어요.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x까지 다 찾은 거지. 그럼 3분의 8,0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이 큰 삼각형에서 제일 큰 삼각형에서 아까 이게 3대 5였고 이게 3대 5였잖아. 그치? 아니지. 이 길이를 이용하면 되겠네.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입니다. 길이 b를 이용해서 얘도 똑같은 b로 내분점 찾아가주면 되지 않을까? 됐지요? 네, 끝났어요. 이게 뭐야? 3분의 8이야? 아까 내가 잘못 말했구나. 5대 8이니까 여기도 5대 8 내분점. 알았지? 끝. 그러면 이제 CE도 찾았고 AE도 찾았기 때문에 답 나와요. 아니면은 뭐 길이를 찾아서 제곱해서 구해도 되고 뭐 합차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전체 길이 아니까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277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너네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만 여러 번 써주기만 하면 답 나오거든. 요 정도는 나는 학교 시험에 아까 진성어를 했나? 진성어 충분히 나올 것 같아. 구형거 나올 거고 또 뭐 있지? 어려운 학교들이? 뭐 아무튼 고척보다 아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구형거만큼은 아니라도 경희는 쉽고 뭐 그런 학교들에서도 다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얘는 알았죠? 내가 여태까지 봤던 내심 외심에 대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여기에 내가 수록 안 해놨어. 그거는 한 5년 전쯤에 저기 이제 와부고 양서고라는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인데 그거는 우리 학원 내가 그때 있던 선생님들끼리 우리 선생님들끼리 막 한 3명이서 모여가지고 한 30분 회의하면서 문제 풀어놨거든. 그런 미치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훨씬 쉬운 거죠.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알았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뜯어보세요. 이런 거 너네들이 학교 시험 문제 잘 연습하려면 지금 이제 곧 3월에 너희 모의고사 보지.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중등 내신으로 만든 3월 모의고사들 기출문제 여러 번 풀잖아. 그 문제들 잘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도움 많이 된다. 알았지? 킬러 문제나 자이스토리 모아가지고 또는 3월달 기출문제들 여러 개 뽑아가지고 29번, 30번에 나오는 것 중에 막 도형 나오는 것들 많이 한번 풀어봐봐요. 삼각형, 사각형 나오는 것들. 알았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도형 방정식 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잠깐 쉬었다가 할까?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 뭐 맨날 쉽다 하는데, 오늘은 한 두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라서 어려운 거 한번 풀어봤고, 다음 단원에 나오는 문제들은 진짜 다시 쉬워요. 다 내신에 나오는 건데, 뭐 조금 너희들이 놓칠 수 있을 법한 것들 위주로만 넣어놔서 문제를 싹 풀어봤었는데 여기는 진짜 쉽기는 했어. 알았죠? 다시 가볍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 이미 많이 풀어왔던 문제를 만날 거야.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거의 일단 처음에 우리가 막 뭐 원의 방정식이라는 공식도 배우고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공식도 배우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공식이라는 뭐 말 그대로 공식도 배우고 전부 다 공식은 도형을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서 식을 한번 풀어볼까? 이 얘기야. 그지? 근데 거꾸로
누가 봐도 문제에는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거꾸로 도형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자. 약간 이런 문제예요. 그걸 그냥 나는 언제 왔대? 기하학적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너네 이미 알고 있는 거 요거 뭐야? 두 실수에 대해서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루트 속에 묶여있는 놈들을 가지고 각각 최소값을 찾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녀석을 뭐라고 해석해버리지? x, y라고 잡고요. 그리고 1,3으로 잡아서 그 사이에 거리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 똑같은 x, y에서부터 2,-4까지의 거리라고 해석을 하자. 그래서 거리와 거리를 둘이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고, 여기에 만약에 1,3이 있고 여기에 2,-4가 있을 때 x, y는 이제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때 거리와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경우를 만들어보자 이거잖아. x, y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거리가 나오고 x, y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는 언제? 요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 사이에 x, y가 어디든 상관없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 답은 뭐가 되는 거? 2,-4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그래서 답은 얼마야? 루트 50 나오겠지. 얼마야? 5루트야? 답은 1번. 뭐 이렇게 이제 내는 거. 이런 녀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림으로 풀어보자. 어떤 그림에 대한 얘기, 도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279번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279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280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기기 280번입니다. 내가 이거 안 넣었네? 안 넣었구나. 프린트 가져와야겠다. 280번 하나 풀고 있어봐요. 문제 좀 한번 쳐줄게. 이건요. 여기 있다. 이걸 왜 안 넣었지? 내가 양을 줄이느라 뺐구나. 앞으로 기하학적 해석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들을 겁니다. 저 마지막에 있네. 다음에 해야겠다. 됐죠? 그러면 280번은 어떤 식으로 풀어보자는 거야, 얘들아? 얘는 이번에는 y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y가 없어서 어떤 녀석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냐면, 일단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x-3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야? 9? 9.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똑같이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루트 더하기 루트를 만나면 결국 뭐다? 거리와 거리의 합일 겁니다. 첫 번째 녀석은 뭐로? x, 0이라는 점으로부터 3,3까지의 거리. 그게 마지막에 있는 이 3이 3으로 가든 마이너스 3으로든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x, 0이라는 똑같은 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점으로부터 몇 가지의 거리? 마이너스 2,1까지의 거리. 그걸 1로 가든 마이너스 1로 가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1로 가든 마이너스 1로 가든 어차피 답은 다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이 상태로 한번 풀어가 보자. 그러면 너희들은 x, 0이라는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3,3은요, 훨씬 오른쪽에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3,3이 있다고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2,1이라고 해보자. 왼쪽 조금 위에 있다고 해볼까?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의 최소를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평면좌표 혹은 대칭이동을 배우기 전에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면
어떻게든 얘를 반대편으로 몰도록 이걸 마이너스로 잡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어. 이 문제를 배우기 전이면. 근데 지금 너희들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는 거고 플러스 1이면 여기 있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치? 어쨌든 이 두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해보자라고 하면 이거 알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요 점을 대칭을 했다는 얘기다. 그치? X축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리의 합은 이 거리의 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소는 언제가 된다? 일직선상으로 놓일 때. 그래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요 길이를 찾아주시면 그냥 답입니다. 됐죠? 그럼 거리 얼마야? 25 더하기 16 맞나? 25 더하기 16 41? 루트 41이 되겠네. 됐지? 그리고 그때 이 만약에 뭐 x,0 또는 x를 구하시오 였다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이 직선의 절편을 찾아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 뒤로 넘어갔다 올게. 몇 번이냐면 386번 잠깐 가보세요. 386번까지 쭉 가보면 이건 넘기지 말자. 오이씨. 거기 가보면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가 굉장히 많이 가 있다. 그치? 그치? 자, 386번과 387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386번, 387번 두 개 다. 아, 없다고? 아, 요거. 거기 프린트에다 써가지고 풀든가 번호만 써놓던가 해서 풀이만 쓰던가 해봐. 386, 387입니다. 이게 아니네. 아, 이거구나. 이렇게. 혜연이, 동빈이, 유찬이는 풀었던 문제다. 수업 때.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왜 갑자기 0,0이 왜 돼버렸어? 아니야. 위에 거. 아, 저거. 이게 마지막 날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갑자기 삐 꽂혀가지고 갑자기 이걸 하게 됐다.
자, 풀었을까? 이거 386번은 아마 너네 그 뭐야 센? RPM? 여기 B단계 이런 데 있었을 텐데 유형만보기도 있었던 문제고 387번은 좀 난이도 높긴 해요. 뭐 쟤 때문에 사실 내가 풀어보자고 했던 건데 다들 386에서 고민을 하네. 의외인데? 다들 까먹었구나. 야, 보자. 잠깐만, 다들 386에서 너무 멈춰있어. 거기 들어봐. 386은 해석은 다 잘 했더라. 얘는 x, y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0, 0까지의 거리. 얘는 x, y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2, 0까지의 거리. 얘는 똑같은 점 x, y에서부터 0, 2까지의 거리. 얘는 x, y에서부터 3, 2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게 결국 한 점 x, y로부터 0, 0까지, 2, 0까지, 0, 2까지, 3, 2까지 거리잖아. 그래서 뭐 이거는 보통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그냥 사각형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0, 0, 0,2, 3,2, 2,0을 대충 뭐 좌표표면에 나타내든 아니든 이렇게 만들어 봤다. 그리고 x, y는 이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사각형 내부에. 그때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이 가장 짧아지고 싶으면 언제겠어? 이거요. 그리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고 싶으면 언제겠어요? 이때요. 그럼 둘 다 짧아지고 싶으면 언제겠어요? 여기요. 오케이? 이게 네 개 합이 가장 짧아지는 상황 아닐까?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심, 두 대각선의 중심. 야, 만나봤을 텐데? RPM 아니면 센에서, 아니면 유형반복에서. 그래서 이게 뭐 찾는 거야? X마진 찾는 거야? 최소값 찾는 거야? X마진을 찾으세요. 그럼 뭐예요? 빨간색 두 개의 교점 찾으면 되겠네. 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고요. 요 직선은 y는 3분의 2x라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은 xy 찾은 거야. 알았지? 우리 까먹으면 안 돼. 사각형에서 뭐 내부의 한 점 xy에 대해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 PA, PB, PC, PD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두 대각선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역시 시간 한 30초 더 줄게. 387번 고민을 해봐봐. 387번이요. 이 소리 찾으면 뭐지? 아이씨, 분수 나오네? 5분의 6?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구나. 일단 뭐야? 34. 아, 3번이겠구나. 여기 3번. x 더하기 y의 5배가 아니야. 5x에다가 그냥 y만 더. 아마 그 네가 푼 거 맞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5번이 답이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이게 보기에 있는 거 보면은 페이크인지 오타라고 생각해서 프린트할 때 수정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너무 옛날에 만든 거라. 뭐 다시 말하지만 386번은 흔히 보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뭐 센, 뭐 마플, RPM 어디든 다 있는 문제예요. 386은 학교 시험도 자주 나오겠지. 387은 조금 어렵게 만든 게 맞아. 자, 거기까지 스톱.
오, 똑똑하구만. 자, 387번을 지금 내가 대충 이쪽 돌아봤는데 딱 한 명만 맞게 좌표를 잡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첫 번째 녀석, 첫 번째 루트를 보고 x, y에서부터 0,0까지 거리하는 순간 이 문제 못 풉니다. 오케이? 그럼 안 돼요. 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점들 똑같이 잡아달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누가 봐도 뭐야? x, 뭐 0으로 하든 부터 마이너스 6, 2로 하든 마이너스 2로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2로 하자. 여기. 그러고 나서 여기 마지막 녀석은 뭐야? y, 0 아니지. 0, y에서부터. 이 25가 x좌표에 대한 차이 제곱이라고 생각해봐. 0, y에서부터 5,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 아니냐? 그놈들과 똑같이 잡아야지. 첫 번째 녀석을 뭐로? x, 0에서부터 0, y까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된 거야? 좌표 평면 상에 일단 정점 두 개부터 찍고 시작하자. 고정된 점. 마이너스 6,2 여기 있겠네.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 저쪽 아래 어딘가 있겠다. 그치?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 처음에 마이너스 6,2에서부터는 x축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지나가래요. 그리고 나서는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가래요. 뭐? x, x, 0, 0, y.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0, y에서부터 5, 마이너스 3까지 거리를 구하래요. 그게 가장 짧아지는 순간을 찾아봐. 언제겠어? 일직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답입니다. 알았죠? 그럼 얼마야? 11의 제곱이니까 121에서 25죠? 루트 146이 되겠네. 오케이? 이것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학교 혹은 경찰대 혹은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내가 이 프린트는 그 위에 기출문제 뭐 어디 학교 이런 게 안 적혀 있는 건 내가 옛날에 어떠한 기출문제들을 싹 모아가지고 만든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뭐 그림 이상하게 그리면 꼭 원점 지난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자. 280번대로 돌아와 보자요. 자, 몇 번을 가볼까? 드디어 또 슬슬 어려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치? 자, 281번, 2번, 3번. 3개. 좀 복잡해 보인다, 그치? 3개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혜준아? 뭐 하나만 풀자. 다 마음에 안 들어? 아이씨. 시은아, 몇 번 풀까? 281번 풀까? 2번 풀까? 3번 풀까? 제일 쉬워 보이는 거. 1번? 오케이. 281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OA, B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C의 좌표를 찾으러 가든 넓이를 구하러 가든 하면 됩니다. 내가 아까 계산 실수해가지고 A를 지난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원래 어떤 문제집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근데 그때는 A나 B에서 대입을 했을 때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점을 지나면은 여기에 교점만 찾으면 바로 넓이비가 나오게 그렇게 나와 있었던 문제였어. 예전에는 원래 원본은. 근데 이 학교에서 바꾸면서 안 지나게 바뀐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조금 귀찮아지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A라는 점 알고 B라는 점 알고 그 다음에 OAB의 넓이 얘랑 OAC의 넓이 전체지 얘의 넓이 B가 몇 대 몇이래? 2대 5래요. 그러면 밑변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B가 2대 5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2라고 치면 여기의 길이는 5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C의 좌표를 찾아주려면 뭐 해주면 되겠네? B까지 가는데 이만큼. 근데 2가 개수면 C까지 가는 데는 얼마만큼? 5만큼. 개수를 5, 5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네분 쉽게 뭐 찾아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OAC에서 나는 이걸 왜 구해봤냐면 혹시나 대입했을 때 지날까 싶어서 뭐 구해보자는 의미였는데 얘도 넣어보면 안 지나요. 이 점도 아무것도 안 지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그때 어쨌든 이 녀석에 의해서 삼각형 OAC의 넓이는 몇 대 몇으로 쪼개지나요? 라고 하는데 그럼 한쪽이 사각형이잖아. 그치? 꼭지점 안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하러 가자? 전체 넓이를 구해서 요 녀석 한쪽 삼각형 쪽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 비를 가지고 m 대 n을 만들러 가자.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현수 알겠지? 그래서 이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네. 만약에 C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뭐 바로 OAC의 넓이를 구하러 가도 좋고, 아니면 지금은 만약에 내가 C를 확인을 해봤는데 뭐 확인을 안 한 사람들은 OAB의 넓이를 구해서 그놈을 몇 배? 2분의 5배 해주면 될 거야. 맞죠? 그럼 전체 넓이를 하나 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요 놈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봐. 아까 넓이 구할 때 OC 정도는 아마 구했을 거예요. 뭐 신발끈 공식 써서 구한 사람들도 있겠고 뭐 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아마 구해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한번 찾아봐. 요 놈 나올 거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좀 원래 계산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AC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요 놈과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재료 뭐뭐 찾았어? 원래 큰 삼각형, 이건 빼자. 큰 삼각형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 B랑 높이의 길이 B가 나온 거잖아. 그 닮으면 아니고 밑변과 높이의 B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넓이를 구해도 상관은 없고 이걸 좀 찾았고 이 직선 찾았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끝났습니다. 됐죠? 만약에 큰 넓이가 8이고 요 넓이가 2면은 뭐 답은 2대 6 해서 1대 3으로 해서 답은 4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됐지? 그래서 뭐 하러 가자? 결국 나는 일단 OC의 방정식 하나 구하고 시작을 할게. OC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루트 5만큼 감소했습니다. 기울기는 뭐예요?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루트 3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그리고 뭐 원점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X였을 겁니다. 한쪽으로 이항시킬까? 루트 3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자? 3루트 3에서부터 이 거리 하나 구하러 가자. 됐지? 루트 3X 플러스 Y는 0에서부터 3, 루트 3까지의 거리 얼마야? 2분의 3루트 3 플러스 루트 3 4루트 3 절대값은 뺄게요. 얼마? 2루트 3이 나왔어. 그게 요 놈의 높이가 됐겠지.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뭐 하자? 요런 식으로 잘릴 거니까 이걸 찾아야 되냐? OC의 방정식을 찾자. 여기 찾네. 요 녀석의 방정식 기울기 얼마야? X가 8만큼 증가할 때 Y는 4루트 3만큼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괜히 풀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X에다가 3, 루트 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하죠? 그놈과 요놈의 교점 찾아주세요. 이하 과정을 생략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요 점 찾은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세요. 그럼 뭘 찾은 거야? 높이 B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 B를 찾기 위해서 뭐 하자? 아까 요 직선과 이 직선 있지? 요 둘의 교점도 찾아주세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밑변과 밑변의 길이 B까지 찾은 거야.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알았지? 뭐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됐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넓이 B 찾아주세요. 이게 아마 킬러 문제였겠지. 반대부고에서도 킬러 문제였겠지. 킬러 문제라는 거는 보통 진짜 뭐 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도 킬러 문제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 막 섞어가지고 뭐 하도록 애들이 계산 오래 걸리도록 하는 것도 킬러 문제에 속하거든. 이거 보면은 주관식이었지. 그럼 서술형이고 서술형이 아마 마지막 번호였을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알았죠? 그래서
빨리 시간 다 써서 다 푼 애들, 그런 애들 이제 풀게 하게끔. 근데 풀이 과정이 길잖아. 서술형은 보통 풀이 과정을 길게 줘요. 왜? 부분 점수라도 주려고. 그게 이제 서술형에서의 킬러 문제가 될 거야. 무조건 어렵게 막 꼬아놓은 문제들은 보통 객관식의 킬러 문제. 됐죠? 뭐 그 이하 과정은 생략할게요. 너희들도 뭐 그 이하 과정은 굳이 뭐 답까지는 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해. 됐지? 그 다음에 282번 문제가 내가 알기로는 되게 좀 쉬운 문제였고, 그 같은 해에 나왔던 같은 시험이네. 283번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정확하게 끝까지 내가 답 내기까지 한 건 아니라서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 281번, 82번, 83번은 바로 앞에 단원에서 어떤 거 했던 거, 우리 그림에 대한 성질, 뭐 내각, 외곽에 대한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파푸스도 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뭐 닮음이라던가 밑변 높이라던가 이런 거 잘 이용해서 풀어주도록 하고, 그 284번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은 어때? 다시 한번 너네가 또 쉽게 풀었던 문제들이다, 그치? 자주 만났던 문제네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도 그거지. 결국 어떤 거? AB와 BC의 길이 B라는 거. 그치? 최근에 우리 평면좌표 했었잖아. 히트 테스트 할 때. 그때 했었던 걸 너희들이 뭐야? 이 녀석은 AB라는 녀석과 BC라는 녀석의 길이 B는 몇 대 몇입니다. 2대1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이제 만드는 거. 좀 한 중위권만만 가봐도 사실 이거 되게 못 만들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내분, 외분을 바로 쓸어 가야 되는데, 그때 애들이 급해가지고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2대1 또는 1대2 내분, 외분을 쓸어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C라는 점을 찾고 싶고, C라는 점을 찾으려면 내분, 외분의 길이 B가 현수야, 내분, 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C에 대해서 나와야 되니까 길이 B가 뭐로 나왔다면 AC 대 BC였다면 그 2대1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AB, BC에 대한 얘기라서 이거는 뭐 해줘야 돼? 너네가 그림을 이용해서 A와 B가 있다고 쳤을 때 그 AB의 길이를 몇으로 보세요? 두 칸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때 C라는 녀석은 몇 칸입니다? 한 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게 한 칸이니까 얘도 가능할 거고 얘도 가능할 거야. 그래서 C1과 C2라고 나오는데, 그때 보통 C1으로 결정 지어주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선분 AB 위에 C에 대하여. C2로 답을 쓰세요라는 문제는 어떤 거?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C에 대하여. 근데 둘 다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직선 AB 위에 C에 대하여.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직선 AB 위에 있고 라고 했으니까 모든 점 C를 찾아주세요지. 근데 몇몇 문제들에 따라서 바로 옆에 보자. 285번도 직선 AB 위라고 했고, 286번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라고 했고, 287번은 직선 AB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분 AB 위에 대하여 라고 할 때는 보통 뭐야? 내분에 대한 얘기고, 보통이 아니라 연장선 위에 있는 CA라고 하면은 외분이 되도록 하는 거를 찾으러 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직선 AB 위의라고 하면 내분이든 외분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찾으러 가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총 3가지 얘기를 했다, 그치? 어떤 거?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B 찾는 거. 너희들은 아마 잘 할 건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2대1, 2대3 나오는 거를 바로바로 쓰지 마세요. AC 대 BC인지, AB, BC는 아닌지 잘 확인을 하자. 그래서 AB, BC면은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너희들의 B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로 왔다 치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AB를 두 칸으로 바라봤을 때 BC는 한 칸이 되도록 그림들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C의 후보가 2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만약에 C1으로 찾고 싶다. 그럼 C1은 어떤 점이야?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끝날 때 몇 대 몇? 1대 1이네. 얘는 1대 1 내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C2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끝날 때 3대 1로 간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어디 갔어? 3대 1 외분으로 해서 두 점을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1대1 내분, 1대1 외분을 다 찾아야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요거 하나도 또 추가로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신 대비 때 이렇게 풀리는데 A 몇이냐? 마이너스 4,2라 그랬고 B는 몇이야? 5,8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점 정도는 쉽지? 그치? 중점 정도는 쉽지? 그냥 더해서 2로 나누고 하면 되니까. 뭐야? 5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점? C2 찾으러 갈 때, 3대 1 외분점 찾으러 갈 때, 그때 X 값이 2칸 변화하는 동안에 9만큼 증가했으면 여기서 한 칸 증가할 때는 얼마만큼만 증가시켜주면 되겠어? 2분의 9, 9의 절반만큼 변화시켜주면 되겠지. 이 분수는 잘 안 나옵니다. Y좌표도 봐봐. 2에서 8까지 가는 동안에 2칸 올라가는 동안에 6만큼 증가했으면 한 칸 올라갈 때는 3만큼 증가하면 됩니다. 알았죠? 내분 외분 공식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찾아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서 지금 Y좌표지? X좌표냐? 왜 또 분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걸 자꾸 물어보네요. 알았죠? 그거 실수하지 말고.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몇 번 해볼까? 모두 구하시오. 288 해볼까? 288? 쉽습니다. 얘는 288 얼른 바로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다 계속 한 292번까지 한 10문제 정도 이어집니다. 288 한번 풀어보세요. 분수 좋아하냐? 학교쌤들이. 얘도 역시 AC, BC가 아닙니다. AB, BC예요. AB, BC를 보고 2대 3을 찾았으면 그림을 먼저 그려야지. 그래서 C라는 점은 AC, BC. C라는 점은 A로부터 A로부터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보고 그 B를 가지고 내분, 외분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잘하는 너희들은 특히 너희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훨씬 부족한 상황일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냈겠다 생각하고 차분하게 마음 가지고. 지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시험 대비인 거 같냐 꼭. 하나 더 있잖아. 그렇지. B에서부터 거리가 3칸이잖아. 그거 말고. 그건 맞아. 저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아니지.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2칸으로 바라봤을 때, B에서부터는 3칸. 여기까지 가야지. 잠깐만. 야, 그럼 이것도 틀렸네. C1도 틀렸네. A, B가 2칸이라니까? A, B를 2칸을 바라봤을 때 B에서부터 3칸. 여기 가야지. 이게 C1이지. A, C, B, C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게 그냥 2대 3 내분 외분이 돼버려. 알았지? 자, 거기까지. 보자. 얘들아, 거기 들어보자. 얘도 똑같아. 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 이제 한 가지로 줄었습니다.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잘못하는 게 이것까지는 맞게 해, 이제. 너희들은 아까 말한 대로. A, B, B, C가 2대 3입니다까지는 다들 잘 하는데, A, B의 길이는 그냥 어디 갔어? 고정된 2점이란 말이야. 그 녀석을 2라고 바라볼 때 그냥 뭐라고 생각하세요? 2칸으로 쪼갰을 때라고 생각을 해봐. 무조건. 알았지? 그리고 나서 BC라는 선분이 뭐가 됩니다? 3칸으로 가주세요 라는 얘기야. B에서부터 저 칸수의 길이들과 똑같이 몇 칸? 하나, 둘, 3개.
얘가 후보고 두 번째 이쪽으로도 너무 멀다. 하나, 둘, 세 개. 얘가 또 두 번째 C의 후보겠지. 그 그림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지. 누구를? 그래서 C는 어디에 있는데? A에서부터 길이가 1대 3 외분이요. 뭐야? 1대 3 외분이요. 또 두 번째, 이쪽 후보는 뭐야? A에서부터의 거리 5대 3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외분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답을 낼 때 얘들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분 외분 공식을 너무 쓰지 마. 이 정도 거의 대부분 정수로 줍니다. 잘 봐, 잘 봐. A에서 B까지 지금 몇 칸만큼 변했어? 2칸 변했잖아. X값이 2칸 변하는 동안에 X값이 이만큼 변했어. 한 칸당 얼마? 1이라는 얘기잖아. 1 더해주세요. 몇이에요? 6이요. X 1만큼 변해주세요. 얼마예요? 0이요. 그 다음에 Y좌표는 2에서 6까지 4만큼 변했지. 2칸 움직이는 동안 4만큼 변했으면 한 칸당 2씩 변하라는 얘기야. 3칸 변했네. 6만큼 변하면 되겠네. 12요. 2만큼 내려오면 되겠네. 0이 뭐야? 원점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이용하면은 훨씬 답을 빨리 구할 수 있어. 분수가 나와도 이게 훨씬 빠를걸? 내분 외분 공식 쓰는 것보다. 그냥 점 찾기 정도에서는 이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너무 내분 외분 공식 막 쓰려고 하지 마. 알았지? 네, 그 다음에요. 290번 가보면 얘는 좀 다르지. 얘가 더 쉽지. 왜? 우리가 흔히 풀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이게 더 어렵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가 쉬워? A, C, B, C로 줬습니다. A, C, B, C로 주고 나서 C를 찾으라는 얘기는 A, C, B, C 몇 대 몇이야? 3대 2냐? 3대 2. 그 3대 2를 그냥 바로 적용하면 돼요. 맞죠? A에서부터 C까지 거리, B에서부터 C까지 거리. 그냥 3대 2 내분 외분 둘 다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어디 위에 있다? 연장선 위에 있네? 내분은 아니야. 외분. 됐죠? 그럼 끝나요. 이거는 뭐 3대2 외분 그림도 안 그려놨으면 그냥 뭐 하면 되겠네? 공식 쓰면 되겠네. 또는 그림 그려서 빨리 찾으러 가도 좋고요. 됐죠? 얼마야? 5, 2, 2, 마이너스 1. 됐지? 얼마야 그럼? 11,8 되겠네. 둘이 빼면 답은 얼마? 3. 2번이요. 됐죠?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AC, BC인지 AB, BC인지 잘 봐야 돼. 준서야 알았지? AB, BC면은 그림을 그려봐야 되고 AC, BC면 그 B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알았죠?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ABBC, ABBC니까 그림 보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삼각형 넓이에 대한 얘기 이것도 똑같아. 그림만 잘 그려주면 되는데 요거는 하나 하고 가자. 293번은 너네가 아니야. 일단 풀어보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좌표 평면상에 대략적으로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라는 점은 5,7 뭐 여기 있겠네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뭐 대략 한 요쯤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6, 마이너스 7. 뭐 저쪽 아래? 오씨, 뭐 한 이쯤 있다 칠까? C. 마이너스, 뭐래? 6, 마이너스 7. 그리고 나서 CBP의 넓이가 CAP의 넓이에 대해요. 일단 ABC, 일단 그림 좀 그려놓자. 그리고 직선 AB 위에 뭔가를 찍겠대. 직선 AB 위에 P가 존재한대. 근데 어떻게 되도록? 여기 뭐 예를 들어 P가 있다 치자. CBP의 넓이가 CAP의 넓이에 몇 배가 되고 싶대? 3배가 되고 싶대. 그러면 높이는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3배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어떤 식으로? P가 여기 있을 때 밑변의 길이비가 1대 3이 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 그러면 CBP의 넓이가 CAP의 넓이에 3배가 된대. 근데 이것만 존재하나? 그거는 아니죠.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요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P가 뭐 CAP의 넓이의 3배가 되도록. 그러면 길이는 요렇게 끊어서 P가 나왔겠네. 얘는 어떤 거겠어? 1대 3이 되겠지. 그렇게 P의 좌표를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지? 하나는 P, 하나는 P', P2'이네. 얘를 P', 얘를 P2'. 그럼 둘 다 한번 찾아가 보자. 얘는 어떤 놈이야? AB를 몇 대 몇으로? A에서부터의 거리 1, B에서부터의 거리 3. 1대 3으로 연장선 위에 그려놨으니 외분하는 점이고, P'은 어떤 점이야? AB를 역시 1대 3으로 내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보통 이런 삼각형 넓이 B가 나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보통 그림을 많이 그려요. 나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여기서 결국 높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BP와 AP의 길이 B가 3배야. 몇 배? 3대 1이야. 그래서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3이야. 그래서 1대 3 내분 외분 두 개를 찾으면 돼 하면서 식으로 막 풀어주시는 쌤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선생님들의 성향 차이니까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근데 나는 내가 강조한 거는 항상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림이 주어져 있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쉬운 거고 못 그리는 게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림을 계속 그리게 연습을 시킬 거고, 뭐 그림보다는 식을 우선시 하시는 쌤들은 요걸 가지고 할 때도 뭐 식으로 읽어나가는 식으로 연습을 시키시겠지. 오케이? 그거는 뭐 선생님 성향 차이니까 내신 대비할 때 아무튼 실수하지 않도록 길이 잘 찾아가세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대부분 쌤들이 그림일 걸 아마. 알았죠? 너희들은 그림을 그리기 싫어하겠지만 그림을 그리면 더 쉬워요. 그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4번으로 갈 건데, 얘들아, R이라는 점 어떤 점이야? 7번 보고 대답해봐봐. R이라는 점 어떤 점이야? R이라는 점. 그렇지, 외분점. S는요? 얘도 외분점. T는요? 역시 외분점. 이거 보자마자 똑같이 3131의 마이너스, 1313의 마이너스, 얘도 2121의 마이너스, 둘 다, 셋 다 외분이다, 그치? 외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일단 몇 대 몇? 2대 1 외분일 겁니다. 얘는 몇 대 몇? 1대 3 외분일 겁니다. 얘는 몇 대 몇? 3대 1 외분일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 찾아주면 되겠네? 어떤 선분을, 그치? 그 선분 찾아갈 때 2에 해당한, 루트 3에 해당하는 Q를 먼저 읽어, 루트 2에 해당하는 P를 먼저 읽어. 크로스로 들어가야죠. 거꾸로. 얘는 PQ를 2대 1로 내분을 하는 거고, 얘가 뭐야? P야? PQ 순서니까 뒤에서부터 역시 PQ를, 얘도 뭐야? 똑같네. PQ를. 그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야? R도 S도 T도 저 수직선 좀 좁으니까 크게 다시 그려가지고 그림들 잘 나타내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소관계 왼쪽 오른쪽을 너네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 비슷한 문제 아마 히트 테스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이제 질문한 사람들 몇 명 있었거든. 그거 읽어나가는 거. 원래는 내가 이걸 연습을 먼저 시키려고 했는데 히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따라와가지고 내가 하려고 만든 문제들이 거의 다 있더라.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너희들이 최근에도 했어가지고 잘 기억할 겁니다. 준수 할 수 있겠지? 예. 넘어가도 되겠죠? 그런 문제가 역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정직선 거리? 필요 없는 것 같고. 아, 다 똑같네. 아, 그러면 이동. 야, 얘들아, 요거 하나 하고 가자. 자, 그거 들어봐. 얘 쉽지? 그치? 쉽지?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먼저 그냥 내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이거 최근에 다 했었고 잘 할 거니까 그 뭐 한번 시도해 본 다음에 어려운 거 풀어보자가 아니라 바로 어려운 거 설명하는 식으로 들어갈게. 물론 쉬운 것도 다루긴 할 거고. 일단 만약에
그림이 처음과 끝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림을 보면서 X축 대칭하면 되겠네? 이렇게 찾아가지 마세요. 얘를 막 Y는 X 대칭시키거나 Y축 대칭시키거나 그 다음에 또 대칭시키거나 해서 돌아와도 얘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자라고 하잖아. 1번으로 하는 거 뭐야? 만약에 X축 대칭도 맞고 3번도 맞다 치면 이런 대칭 이동해도 얘가 그려지고 5번도 맞다 치면 이렇게 해도 그려집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림을 보고 후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 해봐야지 식을 찾아가 볼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이동을 먼저 찾으면 그거 답 못 낸다. 알았지? 왜? 너네는 두 가지 방법밖에 못 찾았다 치자. 근데 두 개가 다 답이 있었어. 근데 실제 답은 세 개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주고 나서 식을 찾으세요는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마지막 그림과 똑같아지도록. 그거 하나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건데 이런 건데 잘 봐. 처음에 주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fx는 0, x, y는 0. 그 다음에 최종 식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냐? 너희 책 봐. 이 글씨 작아서 안 보이겠다. 이거 301번이요. 1-x, y 플러스 2는 0이야. 자, 여기서 처음에 있는 fx, y는 0을 가지고 최종 이 녀석을 찾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한 방에 찾아가는 이동을 찾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단계적으로 쪼개라고 하실 거야. 그때 뭐부터 하라고 하셔? 무조건 대칭이동 아니면 그냥 평이동 대칭이동인데 보이는 거 먼저 하라고 하셔? 기억 안 나나? 지금 최근에 이동 배운 사람 현순의 반 이동했지? 동해이동 최근에 했지? 이동할 때 이런 거 할 때 대칭이동을 먼저 찾으라고 하셔?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하라고 하셔? 상관없다고? 오케이. 자, 근데 평행이동을 먼저 찾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잘 봐. 이걸까지는 너무 쉬운데?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라 쳐볼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있다 쳐봐봐.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해보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이야? 평행이동을 먼저 찾아봐. 얼마만큼 이동이야?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얘를 보고 1이요 라고 보통 많이 실수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급하게 풀다 보면 x랑 x-1만 보고 얘를 확 써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싶을 때는 x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 상수가 얼마나 붙었는지를 보고 평행이동을 찾아가야 돼. y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x, y 자리 바꾸면 되니까 무슨 대칭? y는 x 대칭 하면 끝나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 콤마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근데 대칭이동을 먼저 하면 그런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대칭이동을 먼저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있다 쳤을 때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면 뭐야? x, y 자리가 바뀐 것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x 대칭을 해가지고 f, y, x 능력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x랑 x매스를 볼 거니까 그때는 실수 안 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대칭이동을 웬만하면 먼저 찾아주세요를 설명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고, 일단 최종 그림을 내가 바꿔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맞지? 여기에서 그러면 뭐 하자? 일단 문자들만 봐. 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만? x만 부호가 바뀌어있네. 무슨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그래서 y축 대칭시켜서 f-x, y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안에서 x-1이 되어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평이동을 해주면 되겠네. 얼마만큼? 얘니까 1만큼. y는 y 플러스 1로 바뀌었네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실제 그림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니까 무슨 대칭을 시킨 다음에 이 녀석을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겠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x축,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 찾아보면 어디 있어? 왜 없어 또? 있어? 너무 많이 내린 거야 내가 지금? 3만큼 내려버렸구나. 2만큼 내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디 있어? 답 어디 있어? 1번에 1번 맞냐? 3번이네. 3번에 있겠네.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녀석은 지금 그래서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자. 그것만 이제 그냥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 실제 내가 너희들한테 연습시키고 싶었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06번 얼른 풀어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숙제는 306번 하나 풀어보세요. 306번 별표 치세요. 내가 봤던 이동 여러 번 하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뭐야? 이건 뭐야? 이 그림은 갑자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왜 오른쪽에 찍혔어? 네. 응? 잠깐만, 근데 무슨 대칭 이동한 거야?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 바꾸는 거지. 부호만 바꿔야지. 왜 자리가 왜 바뀌었어? y는 x 대칭이면 자리, 그치. 자리 바꿨고. 응. 아니요, y요. 아니, 그거를 너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맞긴 맞아. 네 말. 맞긴 맞아.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해석해보자 라는 게 뭐 내 목적이거든. 이 문제의 목적이거든. 맞아. 감이 좋구나 너. 방금 그 네가 말한 거 맞아. 그래서 3번이었을걸? 3번 나오지? 잠깐만, 너 어떻게 했어? 문정? 어떻게 했지? 어떤 식으로 본 거야? 그다음 x축. 그치. 그러면은 4번 답이 나와. 맞아. 그렇게 하면 4번이 나오는데, 그치.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함정이야. 그게 이 문제의 목적인 거고. 자네는 기억나나? 잠깐만. 수업 중에 했었던 문제인데. 둘 다 부호 바꾸는 거. 그쵸, 맞아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일 때 자리와 부호가 다 바뀌고, 그냥 y는 x 대칭이면 자리만 바뀌고. 자, 지금 시은이가 푼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중 하나. 그리고 아까 누구였지? 현수도 똑같고,
나머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비슷한 실수들을 다 합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되게 단순하다. 이게 xy라서. 잘 봐. 일단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다른 거 알지? 그치? 뭐가 다른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요거 하고 마칠게. 알았지? 주요도 설명 잘 들어봐. 일단 지금 현재 주어진 이동을 보면은 점의 이동이라고 줬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동 땡땡 이렇게 해줘도 점의 이동인 거 알죠? F가 있고 이 있어야 도형의 이동이고, 이동을 설명할 때 그냥 콤마만 있으면은 그냥 점이에요. 그것도 낚이지 말고 일단 현재는 점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순차적으로 찾아가 볼 거야. 일단 평행 이동을 먼저 쓰는 사람들도 있고 대칭 이동을 먼저 쓰는 사람들도 있어서 두 가지 다 한번 풀어볼게. 먼저 일단 내가 주로 좋아하는 풀이인 뭐부터 해볼까? 대칭 이동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일단 xy의 자리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죠? 자리가 바뀌어서 뭐 해볼까? y는 x 대칭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 그럼 뭐가 됐어? y, x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y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y의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무슨 대칭 해주면 돼? 해주나? 무슨 대칭? 이걸 만들고 싶어. 무슨 대칭? y축 대칭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해. 오케이? 현수야, 왠지 알겠어? 왜 y축 대칭이야? 왜? 지금은 점의 이동이에요. 너네가 x, y가 아니라 a, b라고 생각해봐. 3, 4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b, a가 된 다음에 x좌표 자리 바꾼 거잖아. 부호 바꾼 거잖아. 너희들이 도형에서 계속 y의 부호 바꾸기, x의 부호 바꾸기 이렇게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점의 이동도 y라는 문자 따라가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야. 점의 이동의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기준이다?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놈이 그냥 무조건 x좌표고요. 뒤에 있는 놈이 무조건 y좌표입니다. 오케이? 일단 시은이는 평이동을 먼저 하긴 했는데 그것까진 잘 했어. 그것까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뭐에서 낚였냐면 잘 봐. 마지막에 그러면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지? 평행이동 한번 얘기해보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이야? 해주나? 얼마만큼 이동이야? 2일까 3일까 마이너스 3일까? 3이에요. 왜? 그냥 x좌표에 3 더한 거야. 문자를 자꾸 y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y에 막 마이너스 묶어서 얼마만큼 이동이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x좌표에 3 더했을 뿐이야. y좌표에 2를 뺀 거고요. 문자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점의 이동은. 알았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도 뭐를 해줘야 되냐면 아까 만약에 이게 도형의 이동이었다 치자. 그러면은 x축의 방향 얼마만큼? 뭐 마이너스 3만큼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지금 x좌표에 붙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에요? 아 이거 어렵던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이야? 평행이동을 먼저 하게 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x-2가 됐고 y-3이 돼야 돼. 미쳤나봐. x 플러스 2요. 아이씨, 나도 틀렸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평이동을 그래서 잘 안 하거든.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뭐 대칭이동부터 할까? 아니 대칭이동 축 대칭부터 할까? 뭐 yx 대칭부터 할까? 뭐 편한 걸로 하자. 뭐 이거부터 바꿀까? 무슨 대칭이야? 이번엔 x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x축 대칭할 때 도형의 이동이면 문자만 자리 부호 바꿨을 거야.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돼. 근데 점의 이동은 y 잡혀 있는 놈 통째로 다 부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놈 자리 바꾸지.
통째로 바꿔야 된다, 이번에도. 도형은 XY만 바꾸는 건데, 점은 통째로 다 바꿔야 돼. 그래서 Y는 X 대칭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도형은 너희들이 푸세요. 알았죠? 만약에 도형으로 어려운 문제 내볼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되게 어렵다. 저게 오히려 쉽고 요게 어려워요. 그럼 방금 해석을 한 이 이동과 나는 일단 위에 거 따라갈게. 요놈, 이건 보면 안 되고 요놈, 요놈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냥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미친놈들, 제일 이상한 놈들이 X 대신에 그냥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답을 바로 구할 때 미친놈들이라 하면 안 되겠다.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킬 때 Y 자리에 X-를 그냥 써요. X 자리에 Y 플러스 3을 그냥 써요. 그래서 들이 같다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어. 그럼 답 안 나와. 답이 없나 틀렸나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다 다릅니다 라는 걸 완전 무시하는 풀이가 되는 거고, 방금 말했듯이 내가 노란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뭐 해줘야 돼? Y는 X 대칭시키자라고 넘어가야지. 그럼 이번엔 뭐 해줘야 돼? XY 자리를 바꿉니다. Y, X는 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보도록 하자? Y축 대칭시키자였지? Y축 대칭시켜보자. Y축 대칭시켜주면 누구 부호 바꾸기? X 부호 바꾸기. 그때는 문자 따라갑니다. Y, 마이너스 X. 맞나? 맞지? 능력. 그리고 이제 최종 누구 바꿔야 돼? 평이동.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세요. 에서 또 아까랑 또 똑같은 실수하지 말고 도형이동입니다. 지금은 Y에 Y 플러스 1로 바꿔주고, 마이너스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고. 알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았지? 실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지금은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여기서 대입해주면, X 대신에 누가 들어갔냐? Y 플러스 2가 들어갔지.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서 실제 답은 넘어가주면 3번이 답이에요. 3번. 알았죠? 네. 이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도형의 이동에서. 점의 이동에서 X, Y라고 준 다음에 도형처럼 이렇게 줄 때 요것 좀 조심하세요. 얘는 무조건 문자 기준이 맞아. 도형 이동은 문자 기준인데, 그래서 X만 가지고 부호 바꾸고, X만 가지고 X-3으로 바꾸고 이런 식인데, 점의 이동은 그냥 콤마 앞뒤로 구분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